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그러니까 변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검찰에 구형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짜는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열흘 뒤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의 쟁점이 뭐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라고 위증,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게 뭐냐? 2002년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죠.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조사하던 당시 최초로 KBS PD하고 같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사칭했고, 이 검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고, 그리고 실제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는 옆자리에 이재명 변호사가 앉아서 코치를 했다. 심지어는 대화가 잘 진행되면 뭐 이렇게 오표시, 왜냐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표시, 뭐 아닌 거 뭐 이런 표시를 했다 하는 게 2004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게 명백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김진성 씨가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러면 내가 변론 유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실제 그대로 김진성 씨가 변론을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이재명 대표는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이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 원래 이 위증교사는 보통의 경우 구형량 기준 뭐 이런 게 대략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에 가중, 만약에 또 가중이 된다 그러면 3년을 넘는데, 가중하면은 징역 3년까지 가중할 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 원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뭐 징역 3년 6개월 내지 징역 4년 구형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인 징역 3년 정도가 구형이 되는데, 그 구형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증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자신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냈는데 매우 주도 면밀하다. 증인신문 하루 전날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면접을 받게 한 것과 같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숙지하도록 했는데 라는 거는 위증 연습을 시켰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측 당시 변호인이 김진성 씨한테 유지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연습을 시켰다. 그리고 실제 2019년 2월에 법정에 가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 요지서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피고인은 이제 변론 마지막이니까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다.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제가 원하는 말을 하나도 들어준 적 없고 의미 없는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원래 위증교사는요, 위증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녹음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후렴구처럼 중간중간에 있는 그대로 내지는 진실을 또는 뭐 기억을 되살려서, 원래 위증죄라는 거는 사실에 반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위증죄가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 위증죄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자기는 그걸 3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3이다, 위증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억에 반해서 법정에 가서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위증죄가 됩니다. 2라고 얘기해도 위증죄가 됩니다. 기억에 반해서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잃었기 때문에 변호사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위증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들어준 적 없다. 아니 마지막 전화통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김진성 씨가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줄게요. 그 내가 말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의미 없는 위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정적인 위증을 해줬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조작, 왜곡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검사들이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짜깁기.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을 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최후 전술 요지도 결국 보면 악마의 편집을 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라고 한 부분을 뭐 12번을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2번이 아닌데 뭐 한 6, 7번 정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녹음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공개돼도 자기는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주도 면밀하다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위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다 들어보면. 근데 짜깁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생각은 이 재판이 지금 1년 끌었거든요. 작년 10월에 기소해서. 자,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회의, 전략 이런 걸 짰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 그러냐? 자기 육성 녹음이 있으니까. 이게 육성 녹음이 없으면 그냥 물타기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물타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기 녹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회피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머리를 짜낸 전략이 짜깁기, 검찰이 짜깁기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어저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뭐 민주당의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든가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짜깁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항할 수단이 검찰이 짜깁기 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전체를 얼마 전에 이 재판에서 이게 파일이 4개고요. 그 다음에 총 30분이라고 하면 30분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하도 짜깁기라고 하니까 다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0분을 다 들었으니까. 근데 재판장 앞에 가서 뭐 짜깁기 얘기를 합니까? 다 들었는데 기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다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고 내린 결론 위증교사구나. 이건 뭐 달리 방법이 없고. 근데 왜 그렇게 다 들었는데 재판장도 다 듣고 현장 기자도 다 들었는데 아직도 짜깁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들어봤는데 재판장이 다 들어봤는데 무슨 짜깁기를 합니까? 거기서 만약에 전체적인 맥락과 다르게 검찰이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판사한테 설명을 했다. 그럼 판사한테 면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던데 왜 그걸 빼고 얘기하느냐? 면박을 받았을 겁니다. 판사 그런 일 없었습니다. 왜? 자기도 다 들었으니까. 이게 짜깁기 된 게 아니다 한 거를 판사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나 법정 안에서나 뭐 증거 왜곡 짜깁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구나. 달리 대항할 수단이 없구나.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깁기 외에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짜깁기는 아닙니다. 다 들었으니까. 그럼 뭐냐? 할 말 없어요 하는 거하고 결국 크게 다르지 않. 물론 뭐 판사에 따라서는 상식에 반하는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육성 녹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해도 여기서 무죄를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벌금으로 그럴 수가 없고, 이것처럼 명백한 위증교사가 어디 있나. 이거 나중에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요, 이 무슨 케이스 스터디, 법조 케이스, 로스쿨 같은데 케이스 스터디로 나올 만한 겁니다. 왜?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위증교사 다른 거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위증교사도 대개 이렇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좀 했으면, 그리고 자꾸 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위증을 시킨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나와서 법정에 와서 얘기를 한 것처럼 꾸밉니다. 왜냐면 그걸 시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더욱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증교사, 이 위증을 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미 다 짜깁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옛날 무기를 가지고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다. 현대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남들은 미사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음 파일은 미사일이고 지금 짜깁기 얘기하는 건 칼입니다. 대항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미 아닌 게 다 판명된 그걸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다. 자,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된 선고가 11월 25일 날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오늘 이 재판을 이끌었는데 지금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경외하게 그러면서 다른 위정 사례에서도 보기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서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감행 요소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아주 치밀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기 1심 선고를 11월 25일 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게 위정교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관련해서 선거법이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5일보다 열흘 늦춰가지고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위정교사는 김동연 부장판사,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선거법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이 두 개의 힘입니다. 하나는 김문기를 몰았다. 또 하나는 백천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본부의 협박이었다. 이렇게 했는 이 두 개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보통 결심 공판이 있고 나면 한 달쯤 뒤에 선고가 있는데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는 11월 25일 날 그러니까 한 달보다도 훨씬 더 늦게 원래 9월 20날 결심 공판했으니까 10월 20날 나올 것 보이는데 그런데 1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교사는 그보다 더 늦게 1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11월 25일.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위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판사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사실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눈치 보기보다도 김동연 부장판사가 심하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실형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배지가 날아나고 그리고 434억 원의 선거 보조금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위정교사는 징역 3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여기는 적어도 징역 1년 이상 실형이 들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자기가 먼저 이재명에게 방어를 당기 싫다. 배지가 달아나는 걸 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 눈치를 보고 선거법 먼저 재판 선고를 하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수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까 저도 징역 1년형이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선거법은 도대체 벌금형으로 나오는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징역 강성 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징역 1년 내지는 벌금이 한 7,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번에 9월 30날 여기에 결심 공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쯤이면 10월 30일쯤에서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보다 훨씬 11월 25일을 잡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이재명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 싫다. 겁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몹시 눈치를 보고 있다. 개딸들의 눈치, 더불어민주당의 눈치,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김동연 부장판사가 잘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장판사의 판결에도 지금 두 사람의 배석판사가 있습니다. 이 배석판사 가운데는 지금 김현장 소속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 생활을 10년차 이상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마음대로 경량을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나머지 두 사람의 배석판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될 때는 합의가 안 될 때는 투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김동연 부장판사는 본인이 제일 먼저 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배지가 달아나는 이재명은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징역 몇 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지더라도 이재명은 배지가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1심에서 중요한 것은 2심, 3심은 사실 대법원 큰 의미가 없습니다. 1, 2심에서 나는 법리 관계만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2심은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툴 것도 없고 지금 여기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미 김진성으로부터 관련 녹취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억지. 그러니까 이재명도 오늘 재판에서 그러니까 내가 참 험악하게 살았구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험악하게 살았구나. 지난번에는 이재명은 자기가 재판 관련해서 내가 뭐 국가의 적이냐 나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이런 소리 하면서 김구, 조봉암, 뭐 김대중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업소를 하는 듯한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 이제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다. 그 재판의 판사들도 이게 재판을 하는데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다음 대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지금 개딸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먼저 재판을 선고를 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원래 9월 20날 구형을 했으면 10월 20날쯤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11월 15일 늦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오늘 위정을 한 위정교사가 9월 30일이니까 그게 한 달쯤 지나면 10월 30일쯤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보다 더 길게 잡아가지고 11월 15일 잡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김동연 부장판사는 그보다 더 길게 그러니까 지금 11월 25일 날 선고한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정교사가 선거법 선고하고 난 뒤에 딱 열흘 있다가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판사들의 극심한 눈치보기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했는데 눈치보기 판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또 유튜버들이 이렇게 내용을 지적하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다. 또 오늘도 이 재판정 주변에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라. 신속한 재판을 해라. 눈치보기 재판을 하지 마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렇게 해서 그 서초동 일대 법원 주변을 뺑 돌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겁니다. 그럴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있으면 벌을 주고 제가 없으면 풀어주고 그런데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위정교사를 보면은 지금 위정을 한 사람이 다 밝혔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녹취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잘라가지고 했다. 이렇게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묘하다. 검사도 너무나 교묘하다. 우리 국민들도 이 이재명 같은 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지지자들을 응원해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그러니 지금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11월 25일을 선고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먼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먼저 배지가 달아날 형이 나오면 그때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뭐 징역 2년이든 징역 1년 반이든 내가 선고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경기지사 선거 탔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서 김진성 이게 위정을 한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위정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아직께서 위정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너무나 교묘하게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시험을 볼 때 답안 알려주고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번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에서 통과된 겁니다.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기 때문에